자세히 보세요. 이건 축구장보다 절반이나 더 작아요. 맨해튼 도시구역 5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멀리서 보면 미진고 섬은 빅토리아 호수에 떠있는 황량한 바위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이 확대해보면 회색이 바위가 아니라 옥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2000제곱미터 땅에는 131명이 살고 있죠.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작은 크기의 영화관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인 인도 뭄바이의 2배 이상이에요. 섬의 대부분은 바위로 덮여 있어요. 식물은 거의 자라지 않으며 작은 나무가 두어 그루 자라는 작은 풀밭 정도만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정원을 가꿀 필요는 없어요. 이 섬은 어업만 있으면 돼요. 지역 주민들은 나일 농어를 잡아 판매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파운드당 계산해서 돈을 받는데 이 거대한 물고기 종은 길이가 2m이고 무게가 100kg 이상 나갑니다. 즉 노다지인 셈이죠. 이곳 사람들은 본토 사람들보다 3배나 더 벌어요.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섬의 사업이 빠르게 생겨났어요. 상점에서는 음식부터 필요한 어업용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죠. 그러나 대부분 주민들의 수입은 그들이 가진 제한된 엔터테인먼트에 쓰이죠. 카페, 주사위 놀이, 수영장, 호텔 같은 곳으로요. 거기에 병원이나 학교는 없을지 몰라도 1개의 미용실과 2개의 양장점은 있어요. 대부분의 건물은 철판으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높은 곳에 있는 건물들이 그래요. 골목길에는 임시 움막도 몇 개 있고요. 견고한 벽돌 건물은 보트 엔진을 보관하는 건물 단 한 채뿐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거의 매일 밤 발생하는 폭우예요. 장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배에게는 좋지 않죠. 약 20년 전 이 섬은 거의 완전히 무인도였어요. 그러나 2010년대까지 인구는 이 작은 영토에 130명에 도달했죠. 말 그대로 집을 더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부 소식통은 2009년에 약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미진고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일지는 몰라도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중 가장 작은 섬은 아니에요.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작은 땅덩어리가 전부 공식적인 섬의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아요. 섬의 정의는 1851년에 정해졌어요. 섬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거나 적어도 한 마리의 양이 충분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약 8,000제곱미터의 초지가 있어야 하죠. 영국 남서부 실리 제도의 일부인 비숍 록은 양이 풀을 뜯을 수는 없지만 농구 코트보다 조금 더 큰 735제곱미터의 땅에 몇 명의 사람이 살 수 있죠. 거의 2세기 전인 1847년에 사람들은 이 외로운 바위에 등대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건설 과정은 매우 까다로웠죠. 인부들이 발을 디딜 공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완성된 탑은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첫 번째 등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1850년에 씻겨 내려갔거든요. 두 번째 시도는 더 성공적이었죠. 두 번째 등대는 돌로 지었고 이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지 10년이 넘은 1858년에 성공적으로 불을 밝혔어요. 이 구조물은 수년 동안 많은 개조 공사를 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 있어요. 나무 판자로 다른 등대를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그랬다면 아기돼지 삼형제 등대라고 불렸을 텐데 말이죠. 진짜로 그렇지는 않지만요. 1층에는 등대 근무자들을 위해 민물 탱크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정기적으로 대서양의 힘을 정면으로 맞는 금속문이 있는 입구가 있어요. 3층으로 더 올라가면 창고가 보이고요. 다음 2층은 기름방이에요. 등대 꼭대기에 램프를 계속 밝히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6층에는 거실이 있고 7층에는 침실이 있고요. 다음 층에는 또 다른 창고가 있고 9층에는 서비스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층은 주 램프가 있고요. 등대라면 등대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858년에 등대지기가 여기로 이사를 했어요. 그 말은 비숍록이 더 이상 무인도가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섬은 영국에서 가장 작은 섬이 됐어요. 세계에서 건물이 있는 가장 작은 섬으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등대지기라고 상상해보세요.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일은 섬에서 할 수 없거든요. 미식축구, 테니스, 축구 혹은 공이 필요한 모든 운동은 할 수 없어요. 공이 금방 바다에 빠져버릴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문지기가 있잖아요.
아침 달리기나 걷기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산소 운동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거예요. 친구 초대요? 여러분 혼자만으로도 발 디딜 틈이 없는걸요? 이제는 누군가 등대지기 일을 맡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이 섬은 다시 무인도 상태로 돌아갔어요. 등대가 1992년부터 자동화됐거든요. 진짜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선택할 수 있는 섬이 1000개나 있어요. 진짜예요. 세인트 로렌스 강 상류에 있는 사우전드 제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샐러드 드레싱 이름을 여기서 따온 거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오직 4명만이 진짜 레시피를 알고 있다고 해요. 가게에서 파는 건 오리지널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아닌 거죠. 999 아일랜드 드레싱 정도 되나요? 어쨌든 이 군도의 섬 중 하나는 딱 맞는 공간이라고 불리죠. 그 이름 그대로예요. 집 한 채와 나무 한 그루를 위해 딱 필요한 공간만 있다는 거죠. 또 허브섬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섬은 사우전드 제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섬이에요. 실제로 얼만큼 작은 모래알이 사우전드 제도 그룹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지역 협약이 있어요. 기준은 매우 간단해요. 1. 크기와는 상관없이 섬이 1년 내내 강의 수면 이상일 것. 그리고 2. 그 섬에 나무 2그루나 관목이 살 수 있어야 할 것. 이 2가지죠. 50년대에 한 가족이 허브섬을 사서 작은 집을 짓고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만약 그들이 비밀 별장을 계획했던 거라면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강을 유람하는 관광객들에게 그 오두막이 꽤 유명해졌거든요. 이 섬의 면적은 조수가 낮을 때 300제곱미터로 비숍록의 절반도 안 돼요. 한 걸음만 잘못 뛰어도 강에 빠질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가족의 뒤를 따르고 싶다면 나쁜 소식이 있어요. 최근에 8,000제곱미터 미만의 섬에 건물을 짓는 것이 금지됐어요. 이 자그마한 주택의 문제는 배관 시스템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존재하는 섬 중 가장 외딴 섬은 쿡 제도의 수아로 환초일 거예요. 남태평양의 이 고리 모양의 땅 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개인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섬 자체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섬에 살고 있는 2사람은 영구 거주자가 아니라 계절제 직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이전 섬 지킴이가 가족을 데려왔기 때문에 인구는 좀 더 많았어요. 5년마다 수아로 섬 자연보호구역 지킴이 모집 공고를 해요. 그리고 6개월치 식량에 해당하는 통조림과 물 같은 것을 실은 바지선으로 이 섬에 도착하죠. 국립공원에는 섬 청소를 돕기 위해 첫날 새 지킴이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온전히 혼자 남겨지게 되죠. 기억에 남는 섬 주민 중 한 명은 톰 닐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는 1945년 수아로에 처음 배를 댄 선원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 열대섬에서 혼자 사는 삶을 꿈꿨어요. 마치 그곳이 딱 맞는 곳처럼 보였죠. 닐은 7년 후인 1952년까지 이주 허가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0세기 로빈슨 크루소가 됐어요. 닐은 결국 1977년까지 15년 이상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